지하도 있어요. 지하도 다 잘 파져 있죠. 항상 뭔가 이렇게 으스스한 느낌. 그죠? 왜 우리는 맨날 이런 장면을 보게 될까요? 진정한 보석은 진흙 속에 숨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진흙 속에 들어가서 진주를 꺼내는 장면들을 보여드리죠. 항상 생각하세요. 누가 봐도 좋은 것들은 사실상 가치가 그렇게 없습니다. 진정한 보석은 진흙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안양역에 근접한 매력적인 다가구 경매 물건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다가구의 경우 지층 포함 총 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 및 건물 전체를 매각하는 경매 물건입니다. 토지의 평수는 37평이며 건축물의 현재 면적은 66평을 보유하고 있죠. 무엇보다 매력적인 부분은 현재 진행되는 경매의 최저가입니다. 경매 감정가 약 6억에서 진행되어 현재는 감정가 대비 64%인 3억 9천만 원부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경매 물건지 주변 빌라 한 개 호실을 매입하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경매 물건의 컨디션은 심각한 노후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은 1985년도로 지금으로부터 약 37년 이상 된 건축물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야, 아무리 싸도 그렇지 37년이나 된 극강의 다가구 건물을 사서 뭐에다 쓰겠냐, 임차인도 안 맞춰지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부동산의 외적 가치를 보지 말고 내적 가치를 보는 데 집중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현 경매 물건은 우수한 입지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매가 진행되는 최저가 또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주변 토지 시세 대비 약 50% 정도가 저렴하게 매입 가능하기에 다양한 출고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죠. 즉, 낙찰 후 일부 수리를 통해 전세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투자 금액은 전액 회수되며 오히려 1억 내지 2억 정도의 추가 투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신축 및 개축을 통해 현재보다 우량한 부동산으로 탈바꿈도 가능하죠. 해당 출구 전략은 현장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물건의 컨디션을 체크하며 보다 자세하게 출구 전략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매 물건의 보다 자세한 스펙사항은 대장 옥션을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현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안양시 만원구에 소재해 있습니다. 물건 현황은 다가구이며 토지 면적 37평에 건물 면적은 66평으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하며 감정가 6억부터 출발하여 현재는 감정가 대비 64%인 3억 9천만 원부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 전체를 소유할 때는 항상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열람해 보셔야 합니다. 대장 옥션에 연동되어 있으니 필수적으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축행위에 있어 별도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그 외 건축행위 여부는 건폐율 60%, 용적률 240%까지 적용되며 최대 4층까지 건축행위를 진행할 수 있죠. 현재 건물의 현황은 1층 2가구, 2층 2가구, 지하 1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층 변소까지 존재합니다. 그 외 제시의 건물은 약 2평이지만 매각에 전부 포함되어 있기에 경매 입찰에 있어 큰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자, 그럼 해당 다가구 주택을 낙찰 후 별도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도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건물 등기부 및 토지 등기부상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16년도 06월에 설정된 근저당이며 근저당은 말소기준 권리로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럼 낙찰 후 인수되는 임차인의 보증금도 있는지도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총 5명의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말소기준 권리와 전입일자를 대조해 보시면 되죠. 말소기준 권리는 2016년도 06월 24일이며 임차인 5명 전부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전입하였기에 낙찰 후 인도명령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즉,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하며 부동산만 깨끗하게 넘어오는 물건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해당 부동산의 인프라 및 다가구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경매물건지 반경 500m 안에는 1호선 안양역이 소재해 있으며 그 외 상업지역 또한 밀집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군이 형성되어 있으며 공원, 주민센터, 대형 병원 등이 혼재되어 있어 미래 가치가 뛰어난 입지성을 보유하고 있죠. 그럼 경매물건지 주변 다가구 주택의 일반 매매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물건지 주변 다가구 시세의 경우 평당 1,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코너 및 도로 조건이 보다 양호한 것은 평당 2천만원 선에도 일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매물건의 평당가를 나누어서 주변 시세와 얼마의 차이를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매물건의 토지 평수는 37.81평이며 건축물의 면적은 66평입니다. 건축물은 37년 이상 노후되어 있기에 건축물의 가치는 배제하고 토지 평당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최저가 4억 나누기 토지 면적 37평을 적용하면 평당 1,080만원의 가격이 책정되어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주변 토지 시세 최소 1,600만원 빼기 현 경매물건지의 토지 평당가 약 1,100만원을 계산하면 평당 500만원 정도는 저렴하게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경매물건의 토지 면적은 37평이니 평당 500만원씩 곱해주면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안전마진을 확보한 후 무조건 이기는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감정가 대비 약 64% 떨어진 다가구 경매물건의 스펙사항을 전달드렸습니다. 자, 총 요약해보면 안양역 도보 10분 거리에 소재해 있으며 초, 중, 고 학군이 근접되어 있고 상업시설이 혼재된 지역이라 인프라는 우량한 편에 속합니다. 그의 주변 다가구 시세 대비 약 30% 이상 저렴하기에 낙찰 즉시 최소 1억 원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경매물건이죠. 해당 다가구를 낙찰받으면 다양한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신축을 통해 가치를 상승하거나 혹은 현 상태를 유지하며 풀피 투자 또한 가능해지죠. 혹은 일부 리모델링 및 개축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작업도 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플랜이 가능한 이유는 건축물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가 우량하고 주변 시세 대비 30% 이상 저렴하게 매입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제가 직접 물건지로 방문해서 현 경매 물건의 컨디션과 신축 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등의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다가구 경매 물건지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물건지로 진입하는 백리단길이라고 해서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기성 괜찮지 않나요? 바로 근생 건물들이 밀집된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이라 미래 가치는 더욱 우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양하게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고깃집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숙성이고 나발이고 좋은 고기가 맛있습니다. 명언이죠. 부동산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프라, 입지 이런 건 나발이고 가격적인 면에서만 메리트가 있다면 충분히 수익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물건지에 진입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시죠. 자, 우리 물건지는 백리단길을 지나서 바로 주택 밀집 지역 바로 보이죠? 여기 보면 딱 봐도 보입니다. 신축, 재건축, 리뉴얼을 통해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택 밀집 지역에 우리 경매 물건이 소재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성은 상당히 우량한 편이네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신축 부지와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물건지는 이쪽으로 와야 돼요. 노후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부속입니다. 진흙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셔야 되는데 이런 입지성은 충분히 미래가치적으로 우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작은 부지로 신축한 것 같고요. 코너 자리인데 우리의 경매 물건지의 목적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 뒤에 보이시는 부동산이 이 단독주택이 우리 경매 물건의 목적지입니다. 상당히 노후돼 보이시죠?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1985년도라 지금으로부터 약 37년 이상 된 노후 건물입니다.
즉 건물의 가치는 없다고 보셔야 되죠. 매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을 볼 때는 외관상에 보는 컨디션만 보고 부동산을 저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 이 건축물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건지, 혹은 해당 주택을 매입해서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현재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단기적인 매도를 진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내적 가치를 보는데 부동산 경매를 집중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하게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토지나 어떤 부동산을 볼 때도 우리가 이 부동산을 신축 및 개축, 리모델링을 추후에 염려에 둬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도로폭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탈바꿈한다면 최소 4m 혹은 6m의 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도로폭이 얼마나 되는지. 자,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7발자국 정도가 되네요. 약 6m 도로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재건축이나 해당 부수고 신축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자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문의해 보니까 신축에 대해서는 전혀 제약이 없는 그런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물건을 보면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들 하세요. 뭐냐면 아예 부수고 신축하는 행위, 혹은 현재 가치를 살리면서 리모델링, 즉 개축이라고 하는데, 이런 리모델링을 통해 수익화를 만드는 방식, 두 가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해당 주택은 지금 30년 이상 컨디션을 확보하고 있어서 내력벽, 기둥, 지붕 전체 다 내구성이 제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을 통해 수익화를 만드는 게 리스크를 보다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외관상에 보면은 이게 샤시는 일부 좀 교체된 것 같아요. 샤시가 교체돼 있다면 내부, 집 내부의 컨디션도 상당히 양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만나는 이 경매 물건은 현재 외관상의 컨디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신축 및 개축, 리모델링을 통해 수익화를 만들기 때문에 컨디션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다. 왜? 다 부실 거니까. 다 허물고 신축을 통해 수익화를 만드는 과정을 만들 거니까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매 물건에는 지금 제시외 물건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저거 베란다 뚜껑 씌운 거 있죠? 요거 막으면 안 되거든요. 사선 제한 때문에 좀 잘라야 되는데 지금 막혀 있고요. 지금 문이 열려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1층 여기는 이제 두 가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하나, 뒤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뒤로 들어가면 연문이 있어서 아마 뒤로 들어가는 것들도 한 가구가 더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2층도 두 가구로 배치되어 있고요. 여기 지하도 있어요. 지하도 다 잘 파져 있죠. 항상 뭔가 이렇게 으스스한 느낌, 그죠? 왜 우리는 맨날 이런 장면을 보게 될까요? 진정한 보석은 진흙 속에 숨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진흙 속에 들어가서 진주를 꺼내는 장면들을 보여드리죠. 항상 생각하세요. 누가 봐도 좋은 것들은 사실상 가치가 그렇게 없습니다. 진정한 보석은 진흙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 지하로 내려가는데 꼭 보면 지하 이 철문, 그죠? 여긴 누가 뭔가 좀 으스스한 기분이 드는 그런 지하. 자, 이게 후면 쪽입니다. 후면 쪽. 여기 보면 1층 102호, 그죠? 여기 문 하나 다 달려있죠? 두 개 호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문 하나 다 달려있고. 저 위에 보일러실, 저것도 제시외 건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이긴 한데 매각에 전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경매 입찰에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이게 후면 쪽이고요. 나가보시죠. 이제 여기 보시면 계량기도 다 전부 다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은 두들겨 보지 않을게요. 오늘은 내부 컨디션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까 문은 두들겨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내부까지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요. 별도 오면서 뭐 장애물이 없어서 건축항에 있어서는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준신축급의 빌라들이 전체 다 보여요. 지금 보이시죠? 이거는 컬러를 너무 섞었는데 이런 것들 디자인들 보면 저는 항상 알거든요. 컬러를 이렇게 너무 섞으면 약간 저품질 돼 보이고 약간 가벼워 보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준신축급 빌라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함에 있어서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경매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결론적으로 안양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다가구 경매 물건을 현장까지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전달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보니 토지 모양, 그리고 도로 조건, 입지성 전부 우월한 상태로 보여지긴 합니다. 현 경매 물건을 낙찰받으면 약 한 3가지 정도의 출구 전략으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 노후주택을 허물고 신축을 통해 수익화를 만드는 과정이죠.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여기서 한번 수지 분석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현 토지의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며 건폐율 60%, 용적률 240%를 적용받는 곳입니다. 현재 토지 평수 약 37평을 가장한다면 바닥 면적 22평, 그리고 건축 면적 총 88평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전용 부분 및 코어 부분 8평 정도를 제외한다면 약 80평의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죠. 주변 신축 빌라 일반 매매 시세는 평당 1,600만원 선입니다. 그럼 우리 신축 면적 80평을 곱해주면 약 13억의 분양 수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축 시 약 5개월은 소요가 되니 추후 상승할 분양가를 포함한다면 더욱 높은 수익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총 지출 비용만 빼주면 됩니다. 현 토지 매입 때 최저가 4억이며 90평 정도를 건축하는데 도급으로 평당 500만원, 4억 5천만 원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두 개를 합쳐주면 8억 5천만 원이 되겠죠. 부대 잡비 정도를 더한다면 약 9억 원 정도의 마무리가 됩니다. 예상 수익 13억 빼기 총 투자 비용 9억을 제외한다면 약 4억의 수익이 남겠죠. 자, 이 모든 프로젝트는 모든 것을 레버리지를 받아서 투자를 진행합니다. 추후 영상에서는 건축자금 대출, 토지담보대출, 건설 임대사업자, 그리고 시행사에게 외상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좀 전략적으로 구성해서 영상을 보강해서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주택을 싸게 매입한 것밖에 없는데 기대 수익 4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축, 디벨롭은 향후 미래를 보고 가치형 투자가 하는 것이 아닌 수익을 그냥 처음부터 정해놓고 투자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투자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신축을 안 해봤어. 나 신축하기 너무 힘들어. 자본도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두 번째 플랜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최저가의 낙찰 후 전체 호시를 명도한 다음에 주변 시세대로 판매를 진행하는 거죠. 즉, 나 대신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내 토지를 싸게 매입해 라고 일반 매매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1억 원의 마진율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죠. 마지막 플랜 3는 전체 호시를 우선은 명도한 다음에 인테리어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층 2가구, 2층 2가구, 총 4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전세 구성을 진행하죠. 그러면 최소 5억 원 이상의 전세 구성비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즉, 풀피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전세 구성을 통해 플러스 P를 만들어 놓고 이후에 신축을 해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이 점도 충분히 수익화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플랜을 그릴 수 있는 경매 물건이며 주인 세대는 내가 살고 나머지 세대에게 임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수익형 꼬마 빌딩에 적합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 제가 해당 노후주택을 낙찰 받으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옆에 필지 보이시죠? 옆에 필지도 약 30평대의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해당 2가지 필지를 합쳐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2개를 매입한다거나 아니면 옆에 필지까지 매입한다거나 그래서 보다 나은 용적률을 적용받아서 수익형을 좀 더 높이는 작업을 진행해도 충분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을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물건을 볼 때 보다 다양한 시선과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경매 투자를 통해 보다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통상 경매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의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특수 권리가 있는 경매 물건만 낙찰받아야 돈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특수 권리가 엉켜 있어야 수익이 보다 높을 거로 예상합니다. 자, 바로 그것은
착각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나오는 물건 중에 약 70% 이상이 권리상 문제가 없는 경매 물건입니다. 오늘 물건도 그렇고요. 본인은 경험이 전혀 없는데 권리상 복잡하게 엉켜있는 경매 물건만 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시작한다고 해도 본인이 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헤쳐나갈 수 없어서 결국 남을 의존한 투자 방식, 공동 투자만 하다가 경매는 끝나게 됩니다. 전혀 의미 없습니다. 본인이 경매 투자를 통해 한 사이클을 운영하지 못한다면, 내가 언제 어디서든 경매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기술력이 없다면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경매 투자가 처음이라면 권리상 문제 없는 물건을 우선 솔팅하세요. 그리고 주변 시세 대비 2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매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낙찰받고 낙찰, 명도, 수익 실현, 세금적인 부분들을 내 몸으로 습득하면서 전체적인 경매의 기술력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나한테 수익이 남는다면 그 힘으로 다음 경매, 다음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2차 경매, 3차 경매, 4차 경매, 내가 보다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실행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소액으로 권리상 문제가 없는 경매 물건을 선별해서 입찰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을 잘한다, 경매의 고수다, 이 모든 사람들 그 시작은 소액 경매부터 시작했다는 점 필수적으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그 소액 경매 첫 시작을 제가 옆에서 든든하게 서포트하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